이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참 여의도는 내년도 전망 쓰기 바쁠 때인데 어떻게 문 팀장 쪽은 어떠세요? 저희는 저희 세일즈 쪽에서 예. 채찍을 들고서 빨리 써라. 이제 10월 달에 썼거든요. 10월 달에. 네, 좀 제일 빨리 쓴 편에 속한 안타깝게도. 하하. 그 이유는 이제 기관 평가가 11월에 많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뭐 12월에도 조금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장사를 막판 스퍼트를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말을 채찍을 이제 주마가편 주마가편. 제가 말달리자 채찍까지요? 네, 말달리자 해서 열심히 달려서 10월 달에 보고서 완성하고 지금은 이제 연간 전망을 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11월 되니까 금리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연간 전망 가서 말하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 내년 전망이니까 지금 당장 금리가 막 하루에 20bp씩 움직이는데 무슨 뭐 내년 전망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 같은 것도 같이 투자자분 말씀드리고 뭐 이제 내년은 이제 곁다리로 뭐 이럴 수 있다. 그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보자. 그러면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는 예. 그러면은 내년 전망이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내년보다야 지금 당장 왜 미국채 금리가 저 날리고 저 날리며 11월 1일부터 왜 저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 앞으로 계속 뭐 떨어질 건지 주식이 처음에는 참 환호로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또 이제 캥기는 게 있단 말이죠. 금리가 예. 떨어지는 또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과연 우리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앞에 전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내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반 네. 남았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내년이지만 지금 이제 벌써 11월 17일이면 11월 셋째 주가 지나가는데 네. 남은 한 주 하고 네. 한 주 남짓하고 12월하고 한 남은 4, 50일 동안 네.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채권 쪽이든 주식 쪽이든 환 뭔가 쪽이든 방향성은- 환도 지금 난리야. 하루에 30원 뭐 20원 아유, 뭐 금리에 비하면요. 금리에 비하면요. 하루에 20bp씩 신념물이 뭐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 환도 뭐 분명히 그 정도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장기물 금리랑 거의 1대1 매칭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금리 전망이 곧 이제 외환 시장 전망과 거의 똑같이 돼버린 상황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연말 그리고 네. 내년 초 정도 상황까지 짚어볼 텐데 준비한 소식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가시면 됩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왜 뭐 질문 주셔도 되고 제가 네. 그냥 알아서 해도 되고 네. 왜 이제 금리 변동성이 이렇게 크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원래 이 정도로 크게 장기물 금리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는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관망세로 돌아섰다. 관망세로.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약간 추세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단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엄청난 자금들을 이제 단기 채권 시장에 이제 쟁여놓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언제 들어갈까 돈 쏠 궁리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단 금리가 올라가는 중에는 절대 돈을 쓸 수가 없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나중에 이제 커질 건데 지금 당장은 이제 호랑이 없는 산에서는 이제 여우가 왕이 잤습니다. 아하.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제 헤지펀드가 금리 상하방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잠깐 이 페이지에 뉴스를 잠깐 보시면요. 이번 11월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잠깐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그랬어요. 30년물 입찰 기억나네요. 네. 그때 이제 입찰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줄 알았는데. 인 줄 알았는데. 네. 당시에 30년물 입찰에 들어오는 주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30년을 많이 사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레포 시장의 결제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한 사건이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네. 레포 시장에 좀 풀어서 설명하시죠.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예.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셨죠?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 담보
담보할 주택이 없어서 없으신가요? 저는 못 죄송합니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많이 받으셨어요. 애청자분들은 다들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집 아니, 한 너무 채씩 다. 없다고 특정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네. 저 홍철이 오빠도 네.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아,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아니 뭐 다들 집 있다고 자랑했어요. 네. 90%가 알겠습니다. 집다 빚 내서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택 담보로 주택도 내 거지만 이제 대출을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돈이 이제 들어오죠.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딴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걸로 집을 사는데 음. 국채도 이거를 똑같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요. 예. 이거 이제 레포마켓이라고 합니다. 레포마켓. 레포마켓.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제 레포마켓은 전 세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얘를 국채로 담보로 해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예. 가지고 있던 국채가 이제 많으니까 요걸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예. 또 채권을 또 사. 또 사. 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대량으로 예.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채가 뭐 이건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채권 트레이더나 뭐 채권 하시는 분들이 뭐 증권사에서 연봉이 뭐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가끔 이제 들으실 전 아니고 많이 들으실 자꾸 발을 빼시는 느낌인데. 예. 좀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역할이 있는데 좀 질문하게끔 하세요. 좀 틈을 그러면 안 문 팀장님 주세요. 얼마 받으세요? 이걸 물으려 하는데 물을 틈도 안 그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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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가 예. 너무 잘 되니까 들어갈 그럴까봐. 수가 없네요. 네. 이제 그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채권이 있어요. 네. 이거 회사 돈이죠. 예. 자 회사 돈 채권 100억 사고 예. 그거를 담보로 네. 돈을 빌려. 한 90억 받아. 원래는 한 98, 96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 받아요? 국채니까. 국채니까. 네, 국채니까. 네. 집은 그렇게 안 해주죠. 집은 그 정도는 안 집은 해주겠네. LTV로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 네. 채권은 뭐 거의 100 가까이 또 줘요. 어허. 그럼 그걸로 또 채권 사. 또 사. 그걸로 또 100 받아. 그게 아까 저 첫 장에 260대 1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불어치 채권 사놓고 그 1,000만 불에 260배에 해당하는 만큼을 네. 산다고요? 2억 6천만 불 어치 채권 살 수 있죠. 오씨. 국채니까. 국채니까 260번 계속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걔는 이번에 죽었겠네. 금리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아닌가요? 약간의 마진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최대 맥스 레버리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레포마켓에서 할 자금을 수는 빌릴 있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담보로 맡기는 채권이 단기물이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거든요. 단기 채권들은 금리가 변해. 장기물은 금리 변할 때 예. 손익이 많이 나는데 단기물은 별로 얘기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채권 트레이더들 보면은 이걸 장기물로 해가지고 금리가 조금만 빠져도 이제 왕창 벌고 이제 회사 좀 띄주고 잘 가져가고 이게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이번에 그 나는 솔 X 그런 프로그램에 네. 그 여의도나 뭐 여기 계신 증권사분들이 좀 출연을 하셨다고 17기인가? 종종 나오시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분들. 조금 약간 이번에는 그 채권이랑 뭐 외환 쪽 분들이 거기 나가셨다고 하던데. 이번 기수를 제가 못 챙겨봤네요. 그런 네.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봉이 이제 많으시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레포 마켓을 통해서 대규모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키는데 네. 이 레버리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변동성이 크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포 마켓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담보로 줘야 되고 돈 빌려야 되고 또 이거 또 담보 또 맡기고 뭐 빌리고 이 중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레포 중개 시스템. 예. 이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이 레포 마켓에. 근데 이 중국 공상은행이 이번에 해킹을 받았어요. 컴퓨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레포 시스템이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레포 결제가. 그러면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이 딴 데서 빌리든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까? 예. 요때 채권 입찰 매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장기물 금리가 그때 30년물 금리가 장중에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10bp 이상 급등을 예. 확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전날까지는 분위기가 뭐 금리 떨어지고 좋다가 갑자기 30년 수요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망가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장기물 국채 금리나 채권 시장이 원래는 미국채 시장은 가장 딥하고 넓고 엄청난 유동성의 시장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작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흔들릴 정도로 아주 취약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10bp 이상씩 움직이는 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랜섬웨어 공격도 설명해 주십시오. 하시는 김에. 랜섬웨어는 랜섬이 그 몸값이죠. 랜섬이 영어로 몸값. 뭔가? 예, 몸값, 그러니까 인질. 인질한 다음에 이제 몸값을 한다. 네. 그 랜섬웨어는 감염이 되면 컴퓨터에 있는 내 파일들이 다 암호화가 돼요. 내 파일들이. 네, 뭐 파워포인트, 엑셀 다 암호화가 돼서 클릭해도 안 열려.
내가 내 파일인데도 안 네,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려면 특정 암호를 넣어야 돼. 근데 그 암호는 저 해커가 갖고 있겠죠. 네. 돈 보내면 알려주겠다 네, 그 이거예요. 해커한테 주로 돈은 아니고 코인을 코인을 보내면 암호를 이제 알려주고 거액의 그에게 몸값을 요구를 하는 거죠. 요게 랜섬웨어인데 개인이 감염되면 그냥 컴퓨터 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물론 그 안에 중요한 파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제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이제 돈을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큰 문제죠. 그때는 이제 돈을 줘야 되거나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한 보름 전에 있었던 네. 보름도 아니지 네. 거의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요게 굉장히 이제 국제 시장을 좀 흔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기채 시장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봤는데 갑자기 좀 랜섬웨어가 여기서 제가 이제 음모론을 한번 써본다면 이 랜섬웨어의 이 ICBC가 가장 큰 손이라는 거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단기 자금 시장을 계속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왜 하필 제가 이번에 그 랜섬웨어 공격이 ICBC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 그냥 이거 뭔가 쎄하다. ICBC면 어디죠? 그 중국 공상은행. 공상은행. 네, 공상은행. 어떤 점이 쎄하셨어요? 왜 쎄했냐면 저는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공상은행이 가장 네. 거대한 레포 플레이어다. 그리고 레포 시장은 30년물 입찰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숏을 친 헤지 펀드라면 예. 해커한테 예. 돈을 조금 찔러주고 예. 왜냐면 왜 하필 공상은행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공상은행을 선택한 게 좀 이상해요. 다른 은행들도 엄청 많고 플레이어가 막 수도 없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해커들은 금융 잘 모르니까 네. 뭐 제일 큰 금융기관 뭐 골드만삭스를 공격할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이 공상은행을 공격하는 거예요? 레포 시장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오랜만에 사파롭스의 정체성을 지금 획득해 주시는. 뇌피셜로 네. 헤지 펀드들이 사실은 그 숏을 채권을 왕창 쳤잖아요. 네. 이미 4.2%, 4.3%에서 그리고 이제 5%에서 청산한 애들이 있는데 아마 청산이 안 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청산을 못하고 네. 미국 부채의 문제에 계속 숏배팅을 하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건데 금리가 갑자기 11월 초부터 확 떨어지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걸 털고 나오려고 한다면 저라면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레포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고서 30년 국채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입찰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이 시장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ICBC를 입찰 한번 부진을 유도했다. 그렇죠. 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혹시 그런 어떤 뉘앙스의 기사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시나리오. 왜냐면 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걸 보시면 이게 네. 2017년 뉴스란 말이에요. 2017년 뉴스. 2017년. 네. 이때 지금 저 기사가 2017년 17년 기사예요. 뉴스예요. 이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네. 공상은행이 예. 레포 시장에 거대한 고래가 돼 있다. 고래가 돼 있다. 이런 시장이고 사실 레포 시장은 선수들만 하는 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 이 시장에서 누가 대형 플레이어고 네. 뭘 공략해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입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선수들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 뉴스가 이제 저는 스크랩을 따로 해놓거든요. 네. 뉴스 스크랩을 했는데 이번에 공상은행이 공격받은 거를 보고서 딱 요 스크랩이 생각이 났어요. 하하. 이런 뉴스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만의.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음해적인 세력이 있다. 음해적인 이 미국 채 금리가 오르기를 바라거나 미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큰 손실을 야기하는 그렇죠. 혹은 이 시장이 원래는 큰데 지금은 별로 플레이가 없으니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장기물 금리가 움직이면 네. 결국 이게 모든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을 이제 환율, 뭐 주식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 그걸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만 포지셔닝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걸 갖다가 랜섬 뭐? 랜섬웨어, 예. 랜섬웨어 해킹 일종의 해킹이죠. 해킹의 그 일종이죠. 시도한다면은 예. 요즘 같이 그렇게 국채 수익률 보고만 움직이는 시장이라면은 환 쪽이나 주식 쪽이나 같이 큰 돈을 덩달아서 포지션 구축했더라면은 야 무섭다.
레버리지는 채권 쪽은 채권 선물은 레버리지가 60배입니다. 뭐 사파다운 예. 의식인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요즘 예. 요즘 말씀하세요. 뭐 예. 돈 된다 싶으면 사람도 공매도? 돈 된다 싶으면 사람도 죽이는 예. 세상인데 예. 시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짓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항상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다양한 의견을 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니까요. 승희 씨 아니면 우리 방송 벌써 문 닫았어. 그냥 이게 뇌피셜이니까요. 매번 방송 사고로 치다를 고른 위태위태한 저는 순간에 그냥 잘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만 할 뿐입니다. 두 분이 마음껏 이제 펼쳐놓으시면 이렇게 살짝 마무리만.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잘 좋습니다. 중간에 잘 네. 워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30년물 입찰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 소리 들은 지가 네. 근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8월부터 예. 30년물에 대해서 이 조달, 즉 정부의 조달이 늘어날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8월 1일 날 피치가 미국 등급을 강등했고요. 얼마나 그 부담스러웠으면 지난번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 발표하면서 단기물 확 늘리고 네. 장기물은 좀 줄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고 더불어서 4분기의 조달 계획은 좀 줄였죠. 그게 11월 1일 날 발표한 숫자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좀 진실을 알려드리자면 네. 지금 10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계속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출이 늘어서 재정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어허. 그럼 왜 나빠지냐? 세수가 줄어서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예. 제가 만들어드려요. 그럼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게 왜 아니냐면 지출이 느는 거는 구조적 요소예요. 구조적 요소. 지출이 느는 거는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지만 세수는 그냥 상황 따라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감해서 재정이 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금리가 오를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주로 드리는 네.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3분기까지 각 세목별 세수 증감입니다. 보시면 3분기 데이터가 있고 그 전에 2분기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일단 점선이 예. 2분기에 되게 안 좋았죠. 점선이 자영업 부가세 양도세. 예. 네. 그리고 3분기에 다시 올라왔죠. 네. 예. 요 점선 때문에 지금 장기 국채의 변동성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분기가 데이터상 굉장히 세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보시면 법인세도 안 들어왔어요. 2분기에. 2분기에. 2분기를 하면 지금 저 뭡니까? 점선으로 원 표시한 조 구간. 거기는 3분기고 거기는 그 바로 전. 그 바로 전. 예. 그 바로 전이 2분기. 그 그러니까 점선이 바로 밑으로 쭉 떨어진 거. 그 바닥. 점선이 두두둑 떨어지던 저 바닥까지 가던 거기가 2분기입니다. 2분기. 네, 거기가 2분기. 그 와중에 법인세도 떨어지고 있고. 그때. 그래서 2분기에 미국 재무부가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달을 늘려야겠죠. 현금이 줄어. 왜냐면 우리도 소득이 지난 분기 안 좋네. 네. 그러면 앞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8월 1일에 조달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등급이 까이고 헤지 펀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미국채 이제 매도, 쇼트를 막 쳤구나. 금리는 이제 올라야 되고 물량이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은 가격이 싸져야 되고 금리가 올라야 된다. 그래서 8월부터 금리가 계속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거 세금 때문에 이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맞나라는 이제 의심을 저는 이제 했죠. 세금 때문에 이런데 시장 금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지출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닌데. 아하. 그러면 세금 많이 들어오면 그럼 금리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마침 지금 3분기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 보시면 점선이 대폭 위로 이제 올라왔죠. 하하, 올라가네요. 저게 부가세 쪽이 좀 들어왔습니다. 부가세는 소비가 많으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비가 많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컸던 게 캘리포니아 주 혼자 거의 한국만큼의 GDP를 갖고 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 초에 한파가 심해가지고 자연재해 특례를 받아서 예.
세수를 좀 늦춰줬습니다. 세금 납부를 좀 이연시켜줬다, 늦춰줬다. 네, 우리도 태풍 피해 있으면은 세금 납부를 좀 늦춰주죠. 예. 네, 비슷한 것처럼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했는데 그 늦춰진 세금이 3분기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 지금 4분기인 10월, 11월에도 계속 들어와요. 이 돈이. 어허. 캘리포니아가 되게 커요. 자금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가 50개라 하지만 50분의 1로 보기에는 전혀. 비중이 영향력이 10분의 1로 보시는 게 미국 전체 차라리. 세수나 경제 규모에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저 3Q 세수정가 저 슬라이드의 저 차트 네. 문 팀장께서 저기 자료를 보고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리신 그림이 아니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미국 재무부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예. 나는 왜 못 봤지? 요 재무부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네, 잔뜩 숨어 있는 아주 어디 구석에 몰래 그냥 굉장히 한참 들어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한참 들어가야 되는. 보물찾기처럼. 네. 재무부에서도 재무부 차입위원회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회의록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게 겨우 나옵니다. 그게 문 팀장의 역할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네. 저런 걸 재무부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그거 안 되죠. 뭐 네. 찾아 들어가서 저런 걸 알아내기가 저 같은 오타쿠들이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려요. 저걸 또 본다고 또 이해가 잘 되나?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려야죠. 전문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전문가. 예. 역시 중간에 잘 네네네. 해주시. 덕분에 제가 예.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큰일 자, 났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네. 문 팀장 이제 출연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네. 기대하시는 바가 네. 다소 뭐 무지성 냄새는 나지만도 그동안 잘 맞춰왔고 시정 그럼요. 방향성을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맞출라나 하는 기대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뭐 그걸 떠나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웃겨줄래 어떻게 재밌는 내용을 안 한번 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재밌는 시나리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파다운 시나리오. 사파다운 네. 그러니까 딴 데서는 절대 듣기 힘든 맞죠. 사파당 약간 음모론 예. 이런 얘기 좀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꼭 금요일만 오면 하더라 다른 요일도 내가 보면 그때는 굉장히 다른 요일 때 오시면 잘 안 이코노미스트나 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의의를 구사하면서 하다가 제가- 금요일만 오면 오따꾸 개사하면 우리가 만만한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이 저의 좀 인격을 좀 분리를 시켜서 아. 컨셉을 각각 좀 다르게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그 내용은 있나요? 없고요.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세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그거네. 최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좀 하향 안정화될 만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부채는 2번이다. 1번은 뭐냐? 물가와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다. 아하. 물가 성장이 제대로 가는 게 1번이고 그게 금리를 네. 결정하는 거고요. 예. 부채도 중요하긴 한데 예. 2등. 그러면 물가랑 성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 네.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번 같은데요. 물가 좀 네. 이제 많이들 쇼킹하셨을 텐데 뭐 저는 이미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상을 하셨지만 라는 거는 그런 거죠. 예. 조금 과장이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굉장히 높을 때는 패턴이 있다. 1년은 쭉 떨어지다가 한 6개월 정도 횡보 및 반등한다. 지금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다 다시 이제 내년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번 물가는 좀 의외로 꽤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나왔죠. 제가 사실은 물가 볼 때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현금 살포 물가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물가거든요. 현금 살포 물가는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저만의 지표입니다. 저만의 지표. 그죠? 예. 내가 이렇게 무식하나 내전에 이렇게 과문하나 싶었는데 문 팀장이 만든 제가 만든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러면 내가 모를 만도 하지.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그렇죠. 그림인데 18페이지. 이게 현금 살포 물가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현금 살포 물가. 네, 현금 살포 물가 제 마음대로 네. 만든 거예요. 왜 현금 살포 물가를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코어 물가, 핵심 물가 보시죠. 예. 네. 코어 물가의 정의가 물가의 뭐 기조적인 흐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는 그거 요즘 안 봐요. 코어를 안 본다. 왜 안 보냐? 왜? 물가의 원인이 현금 살포인데 왜 코어를 봐요? 아하. 그런데 물가의 원인이 현금 살포에 영향을 받은 품목들 있겠죠. 그 품목을 따로 빼요. 걔네만 봐.
현금 살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 네. 그런 것들이 뭐죠?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식품. 식품. 그렇죠. 왜냐하면 푸드 스탬프 우리나라로 치면은 쿠폰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네. 저소득층에 대한 쿠폰. 요게 코로나 때 엄청 나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거 가지고 배 굶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 정말 풍족하게 드셨어요. 그 쿠폰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식품으로. 네, 식품을 바꾸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배고프셨던 분들은 예전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정말 풍족하게 많이 드셨던 거죠. 네, 네. 이게 올해 2월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물론 끝났다기보다는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음흠. 코로나 때 많이 뿌렸다가 예. 그렇다면 이게 식품 물가가 엄청난 인플레 압력을 일으켰을 거고 실제로 보시면 막대기가 식품 물가 중에서 회색이거든요. 네. 회색. 보시면은 코로나 때 회색이 되게 크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얘가 막대기가 거의 이제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회색이 무슨 물가? 진한 식품. 저기 회색으로 보여. 검은색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예? 검은색. 지금 회색 찾다가 뭐 네, 진한 검은색 같은 회색이 저 제일 위에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는 저거 식품. 죄송합니다. 어? 실선 아니고 막대기 중에 막대기 회색, 중에 진한 회색. 저거는 회색 같네. 회색 같죠? 인정. 다행이다. 선이 까만색이네. 저거 회색 막대기 제가 눈이 좀 인정. 이상한 줄 저게 알았네. 식품. 다행입니다. 네, 식품.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족당 수천만 원씩 받았거든요. 차 사야죠. 아하. 뭐 중고로 사든 신차를 사든. 차. 예. 노란색 차. 예.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샀겠죠. 예. 예, 그렇겠네. 상품. 그렇겠네. 그 이제 파란색인 상품. 예.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다 사고 나서 또 안 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비스 소비를 했겠죠. 아하. 네. 그게 이제 녹색. 아하. 단 주거비는 제외입니다. 아하. 주거비 제외. 그래서 쭉 합쳐 보면은 MOM 물가의 전반적인 현금 살포 물가의 압력은 꾸준히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내년 말 미국의 물가를 패턴에 의하면 1%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비 1%.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전년비 1%. CPI. 네, YY로. YY로.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저희 공식 전문 아니에요. 다만 이제 패턴상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면 내년 말에는 물가가 1% 혹은 그 언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팀장님 본인의 개인 의견. 그게 공식적인 정도? 전망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매번 대충 문 팀장이 그냥 개인적 의견이라 해갖고 약간 우습게 아니, 봤는데 이때까지 늘 맞았어. 이게 그 공식적인 전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제가 좀 그래요. 왜냐면 내년 말에 1% 그래도 자산전략 팀장님이신데.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공식 전망 그렇게 나간 데가 절대 없거든요. 아.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무슨 1%냐 이러는데 저는 이제 역사의 반복을 좀 믿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거에 뭐 반복된 패턴상 그렇게 1%가 그럼 물가는 떨어지겠는데 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져줘야지겠는데?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가 소매 판매의 진실을 알려드리면 소매 판매 같은 지표는 침체를 미리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고용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침체나 경기 둔화가 앞에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미리 지표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서히 좀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렇게 안 움직이고 그냥 막 잘 가요.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침체가 오고 이 지표들이 그냥 그때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툭. 네, 폭포수처럼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한번 오면 그냥 다 망가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소매 판매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 추이를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살펴도 살펴보면 어떤 뭐 예지력은 뭐 같지 않는구만. 네. 소매 판매, 고용, GDP 그 무엇도 예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특히 고용.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저처럼 계속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패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계속 파요. 네. 계속 파면서 약간 공식처럼 좀 만들어 놓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번 달 초에 고용에서 한번 이제 화제가 됐던 그래프가 이제 있었는데 5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중간 정리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지금 문 팀장 특유의 현금 살포 CPI. 예. 이거 영어로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 저널 오브 파이낸스 같은 데 날리시라고. 뭐 문즈 CPI 하든 뭐 사파 CPI 하든 이거 그거 그렇듯한데 이걸 봐서는 네. 내년에 네. 거의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막 재정 지출을 한다고 막 가게에 개인들한테 막 수표 꽂아줄 일이 안 생기면 안 생기면 물가는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말해. YOY로 내년 말에. 내년 말에. 네. 내년 6월이면 연준 타겟 2%. 오케이. 이거는 이제 현금 상품 물가와 과거의 수많은 패턴을 네. 고려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또 패턴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실업률 패턴이 아주 독특하게 나왔죠. 실업률이 그래서 5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우리가 11월 초에 미국 실업률과 고용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 사람들 예상보다 비농업 고용이 적게 나왔죠. 많이 적게 나왔죠. 13만 건 원래 15만 건 보고 있었는데 13만 건을 해서 적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집중을 했던 게 그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 실업률 안에는 그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샤메 법칙. 네, 샤메 법칙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샤메 법칙을 샤메 법칙이면 SHAM 아니에요 혹시? SAHM입니다. 그러면 쌈이지. 샴은 죄송합니다. 쌈. 쌈이지. 샴은 아니지. 맞죠, 승희씨? 영어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한글만 가능합니다. 저거는 샴 하려면 SHAM이고 쌈. SAHM은 쌈이야. 쌈. 내가 쌈쌈하다 할 때. 한표 내가 하는 드리겠습니다. 파닉스로는 네네. 쌈쌈하다, 쌈. 오케이. 그런데 쌈의 법칙이 뭔데요? 이거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이코노미스트 지금도 계시고. 이 쌈의 법칙이 뭐냐면 실업률을 이동평균해요. 3개월짜리로 실업률을 쭉 이동평균을 해. 3개월 이동 평균으로. 3개월 이동평균을 이렇게 쭉 이동평균을 해서 저점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저점. 예. 네.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동 평균이. 그렇죠.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걸 계속 체크해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질 때는 체크할 필요 없고 이제 반등할 때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얘가 0.33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0.33% 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물론 절대 추치는 저점이 3.4%였고 네. 3.9니까 0.5 올랐지만 이건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으로 천천히 올라요. 네. 지금 제가 노란색 점선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3.33이고요. 과거에 동그라미 노란색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노란색. 네, 점선으로 동그라미 예. 그려놓은 거. 예. 그 동그라미 시점은 뭐냐면 침체가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지금요, 지금 막 위로 아래로 들쭉날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저선이 뭐예요, 저게? 실업률의 이동 평균이 전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는 겁니다. 지금 Y축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Y축이 얼마나 겁니까 지금? 0에서부터 지금 제일 높은 게 1입니다. 그래요? 1%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확대한 거예요. 예. 실업률이 보통 1% 포인트면 그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죠.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그래프를 잘라서 그렇지 실제로 위로 굉장히 막 위에 꼭대기로 막 가요. 네네. 제가 밑에만 잘라온 겁니다. 어허. 보시면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쳐놓은 지점이 침체를 트리거링했던 샴의 숫자입니다. 저 정도만 올라가도 침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실업률이 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만 올라가도 경기 침체는 왔다 이 말이네. 과거 그죠? 패턴이요. 과거 패턴이. 네. 그리고 0.5를 넘으면 100%, 0.5를 넘으면 100% 침체가 왔고. 0.33이면 대략 한 7, 80%. 이 패턴에 예외는 없었어요? 뭔가 변수가 이런 변수가 생기면 이 패턴에도 뭐 다른 결과값이 나오더라 그런 일은 80년 없었나요? 동안의 예외는 0.5에서는 없습니다. 오. 지금 여기서 0.33이면 약간의 네.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0.5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은 진짜 침체 걱정을 해야 되네요. 실업률이 현재 3.9인데 3.9로 2개월 있으면 0.5를 터치해요. 이동 평균이. 네. 그리고 만약에 뭐 4로 올라간다. 음. 그럼 조금 더 빨리 터치해요. 그러면 패턴상이에요. 패턴상. 온다는 게 아니라 패턴상 침체가 과거에 늘 왔다가 요 3의 법칙입니다. 3의 법칙. 정작 이코노미스트 3은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인터뷰도 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예.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이코노미스트 3님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작 본인은
이번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정작 본인은. 정작 자기가 개발하는 자기가 개발해놓고 지표인데 예, 기자들이 가서 마이크 갖다 대니까 아니 뭐 설마 뭐 그러겠어요? 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11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쓸데없는 의문인데 싸움 이름은 뭐예요? 싸움은 성일 테고 무슨 싸움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었다가 까먹었어요. 데이비드 싸움이나 뭐 그냥 마이크 싸움, 싸움이나 그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다음에 만날 때 네, 네, 다음에 알려주시면 그래서 홍철 싸움으로 하는 걸로. 네, 제가 3만 기억해가지고 홍철 싸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 좀 봐야겠다. 이 지표를 근데 잘 보시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저기 때 네. This time is different를 들고 나왔다? 네. 그래서 더 불안해. 더 불안해. 네, 그래서 더 불안해. 그래서 더 맞을 것 같아요. 하하.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네, 지금 네, 지표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예, 정님이 짚어봤고요. 클라우디아라 그러시네. 클라우디아 싸움. 클라우디아 싸움 맞아요. 그렇거든요. 네, 그래.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잘 모르는 건 또 저희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클라우디아 가르쳐 상. 주십니다. 예. 네. SHAM 아니고 SAHM. 또 놓쳤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FOMC 이야기도 네. 잠깐 하고 넘어가면 12월, 1월 전망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넘어가죠. 뭐 최근 나온 지표 보면 뭐 그냥 12월 중순에 FOMC는 여기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 1일에 있었던 FOMC 11월 1일에 있었던 FOMC에서 제가 사실 또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다가 올해 2%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미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등골이 좀 서늘했습니다. 그 얘기를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잖아요. 증시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니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네. 금리를 인상 안 네. 하겠다는 뜻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해서 좋아했잖아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성장률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금리라는 건 결국 물가 더하기 성장률이거든요. 그 생각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했는데 그때는 머리 좋은 홍철이 형만 그렇게 생각했지. 저는 이제 연준의 태도를 볼 때는 사람들은 이제 기준금리 정책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지만 중요한 건 10년물 금리는 시장금리. 10년물 금리는 결국 성장과 물가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높아진다고 중앙은행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장기 금리가 높아져야 되죠. 정확히 제가 그래서 최근에 금리 대별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이 사람이 5% 근처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고 이렇게 높아진 장기물 금리는 긴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얘가 한 4.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파로 돌변해. 미국의 성장과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처럼 또 곡해를 하면 성장과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져? 그러면은 장기물 금리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성장과 물가가 높아지면서 실질금리도 좀 높아진 그럼 거니까. 높아져야죠. 그럼 장기물 금리가 올라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은 4.5에서 5% 사이에 10년물 금리를 좀 고정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두리 양식장이 너무 좁다. 4.5에서 5 사이에 가두려면은 네. 그 안에 지금 소위 그 고기라 할 만한 생선들이라 할 만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데 그걸 갖다 4.5하고 5 사이에서 놀으라고 그래. 이제 변동성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싫어할 거고요. 네. 이제 펀더멘탈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보기에 제가 보기가 아니고 네. 연준이 보기에 해당 레벨의 장기 금리가 있으면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인플레도 조금 더 잡히면서 썼어. 5.5까지. 5.5? 100bp는 줍시다. 원래 이제 헤지 펀드들은 거기까지 봤거든요. 5.5까지. 5.5까지 가려고 갔어. 네. 근데 5% 넘자마자 갑자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지션 청산한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5% 넘어서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 데는 연준의 다소 비둘기적인 얘기도 분명히 FOMC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연준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펀더멘털리 금리는 훨씬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대략 해당 레벨을 좋아하는 것 같다. 4.5에서 5.
근데 이미 4.5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오늘 약간 좀 심상찮아요. 네. 아니 달러엔이 네. 150엔 갔다 훅 깨면서 거의 원빅 반 빠지고 있고 네. 지금 미국채도 지금 잠깐 달러엔이 떨어졌다는 얘기신가요? 달러엔이 떨어져서 엔화 강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훅 꺾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약세가 굉장히 달러 강하게 약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마감하고 나서 1,300원 위로 막 올라가던 NDFC에서도 그냥 네. 같이 확 꺾였고 미국채 10년물 아직 개장 전이긴 합니다만 얘는 뭐 24시간 거의 돌아가는 시장이니까 얘도 지금 한 4bp 빠지고 있어요. 4.39요. 네. 이 4.5 거의 이탈했다 봐야 되겠는데. 네. 아까 내 자료 얼핏 봤는데 그 미국채 10년물 차트 갖고 오셨던데. 4% 초반까지는 저희가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기다 또 헤드앤숄더를 그려놨네. 아이고 씨. 지금 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예쁜 너무나 이쁜. 금리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예쁜 그림이 지금 꼭지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와가지고 예쁜 그림이. 4% 초반까지는 일단 가고요. 4% 초반에서 점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그때 뭐 그게 뭐 12월이든 한번 다시 하향 이탈을 트라이 하느냐 다시 맞고 오르냐 이 기로에 한번 이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펀더멘털리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또 재료를 봐야죠 그때 가서. 그러면 저거는 무조건 증시의 호재입니까? 떨어지는 4%까지 떨어지는 건요. 네. 원래는 호재죠. 원래는 호재다. 원래는 호재인데 아니 호재면 호재지 뭐 또 원래는 호재예요. 원래는 호재인데 만약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월마트 실적 발표 때 소매 판매, 그러니까 월마트 판매에 대해서 월마트 CFO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반영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의 소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마침 그게 10월달 학자금 대출 상환 시기랑 이제 겹치다 보니까 다들 좀 미국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우려심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요 금리가 이제 당연히 빠질 텐데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 요 이슈는 이제 있기 때문에 섹터 전략에서 뭐 소비에 민감한 섹터보다는 좀 다른 섹터를 피해 있거나 뭐 기술주로 가 있거나 금리에 좀 민감한 게 이제 기술주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 민감한 거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네. M7으로 불리우는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하다못해 4% 초반, 뭐 한 4.25나 4.1까지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지금 4.5 붕괴 이후로 그 여파로 지금 국채 금리가 저렇게 확 떨어지면은 또 기술주가 날아가네. 그렇게 되죠. 엔비디아 그럼 500불 연해? 잘 되는 애가 잘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잘 되는 놈 잘 되는 그림이 나온다. 될 놈 대리 되는 거고 음. 안 될 놈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좀 슬퍼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너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끝자리가 DOC님이셨나요? 네. 그 팀장님께 할로윈 이후 상승 전망 이런 네. 인사이트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세요? 하시던데 제가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조금 쫄리시는 그러니까 사고 할로윈 이후 사고 진짜 쫄린다. 그럼 FMC 끝나고 사고 제가 맞아요. 11월 FMC 이후 접근해 예, 보세요 예. 라고 하셨는데 패턴상 올해가 굉장히 잘 따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게 계속 맞는다. 저는 패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월, 12월이 괜찮아요. 11월, 12월 여전히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 패턴상 뭐 안에 섹터 전략은 뭐 알아서 하실 건데 전반적인 마켓은 괜찮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 근데 미국 시장 우리 시장도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 네. 시장 대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요 온도 차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우리 시장은 네, 우리 시장은 뭐 저도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미국만큼 뭐 기술주가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러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하이테크 기술주가 네. 좀 덜하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근데 약간 가치주 성격이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힘을 받기가 좀 그러면 어려운 것 한 번 더 같습니다. 좁혀서 11월, 12월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시장의 출렁일 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 같은 구간에서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아직 못 사신 분들이구나. 네, 아직 못 샀다고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할로윈 지나서 못 사신 네, 할로윈 분들은 지나서 안 담았다. 나는 아직도 현금을 들고 있다. 출렁을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아, 12월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패턴을 가면 12월이 늘 좋아요. 음. 일반적인 싼살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패턴 따라간다면 차라리 12월 전에 11월 중에 좀 담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담자. 이제 금리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뭐 그래도 좀 조정받을 때가 있겠죠. 그때를 기회로 이제 왕창왕창 담으시고 내년 대선 있는 해에는 성과가 뭐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좀 쎄하시죠? 아니 쎄한 것보다도 네. 오늘 뭔가 이 시장에 네. 경복죠?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 해야 되나? 네. 왜? 네. 뽕. 아니 지금 약간 뽕발을 받은 것 같아 시장이. 네. 지금 아까 뭐 그럼 지금 당장 사야 되겠는데? 아니 네. 달러 약세에 그러니까 약달러에 지금 금리가 후두둑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유럽 시장은 거의 1%대고 올라가고 있고. 지수 선물도 뉴욕이 오늘 옵션 만기이긴 한데 오늘 또 좋아요. 네. 좋고 이게 지금 달러에 대한 기존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이라면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이라면 글로벌리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러죠. 예, 완화 효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미국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동안 사실은 미국만 좋았고 미국 외 지역은 다 쩔어 있었는데 어쩌면은 요게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하고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주식 성과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성과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 그럼 강달러예요. 똑같이 가. 근데 만약에 약달러가 된다. 계속. 그러면 미국보다 미국 외 지역입니다. 그 중에 모멘텀이 한국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주식 면에서 미국을 못 따라가서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할 수 있겠는데 예. 어쩌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약세로 되면. 저는 달러가 지금 통화정책의 어떤 피보팅까지는 아니겠지만 전환되려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전환될 수 있고 보통 이럴 때 유럽이나 한국처럼 경제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갔던 나라 있잖아요. 예. 통화정책이. 예. 어쩔 수 없이. 예. 이런 나라는 갑자기 행동을 확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체력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긴축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좀 경제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지금 유럽 망해가고 있어요. 침체야. 독일 같은데. 한국 아시죠? 다 어떤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통화정책상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11월 FOMC 회의로 공개도 있고 베이지북 공개도 이제 네. 곧 될 텐데 여기서 그러면 좀 시사점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주목할 지표 부분이 있을까요? 나왔던 네. 부분은 분명히 물가는 안정되고 미국의 경제 특히 고용 쪽이 슬로우 다운 된다.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쪽을 좀 계속 보세요. 고용이 고용.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것도 또 패턴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 앞으로 3, 4개월 내에 비농업이 0 근처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파격적인 발언을 제가 해버렸나? 너무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오랜만에 또 덤덤하게 확 던지시는 네. 소장님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네. 아니 패턴으로 봐서 그럴 수가 있다 하는데 패턴으로 봐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거의 보합 수준 전달 대비 네. 늘어난 수가 없다. 빵. 뭐 서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퉁 쳐서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증시에는 호재다. 호재다라기보다도 그래 자꾸 뭘 엮어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만 네. 그냥 장은 가는 거예요. 달러는 약세고 패턴은 금리 그렇게 돼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패턴이 제가 3, 4개월 후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보시죠. 내년 뭐 3월 뭐 원절이 네. 되니까 일단 12월 랠리는 있을 것 같고요. 12월 랠리는 있을 것 연초 같고. 랠리는 연초 랠리 그러니까 맨 처음 뭐 아직 좀 먼 얘기지만 1월 초에 한 주가 오르냐 떨어지냐가 그 한 해를 거의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결정해도 좀 늦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패턴은 분명히 앞으로 3에서 4개월 내에 비농업이 빵이 나옵니다. 아하. 패턴상.
요새는 뭔 소리 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다 다 놔두니까. 그럼요. 다 남으니까. 박제. 네. 박제돼. 요것도 우리 또 모처럼 또 컴백하신 우리 홍 PD님이 또 요거 약간 쇼츠로 올려놓으면 진짜 박제지. 그렇죠. 만약에 아. 비농업이 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바이든이 정치적 문제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년이 지금 글쎄, 선거인데 네. 거기에 상원까지 있잖아요. 네. 같이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상원 맨친 의원이 자기 선거 안 나가겠다고 했죠. 음흠. 민주당 맨친 의원인데 음. 이 사람이 늘 공화당만 뽑히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민주당으로 가져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맨친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한석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이 공화당으로? 있고요. 지금 경합주들이 뭐 다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져 있고 이미 경합주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원이야 네. 뭐 이미 공화당이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예. 내년 초에 예. 만약에 NFP까지 0이 나오잖아요. 비농업까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은 나는데 뭐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워낙에 뭐 사파하고 대담하다 보니까 숫자로 마사지 하든지 두 숫자 번째 마사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연준. 또 돈 푸는 거? 아이, 그 그러면- 돈 푸는다기보다는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좀 찔러가지고. 찔러서 야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해라. 금리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낮추고. 있다는 얘기. 야 물가 가라앉고 있잖아. 파월의 입. 예. 네. 물가 가라앉고 있 제가 제 패턴상 물가 내년 초에 다시 가라앉기 시작해요. 아마 3% 한 중 내년에 뭐 1, 2월, 3월은 3% 한 중 초반이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 3%도 깰 수 있고. 그럼 물가도 떨어지고 있잖냐. 지금 나 죽겠다. 선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연준 이사들 중에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다 한 번씩 옆구리 찔러서 왜냐면 정치적으로 재선해야죠. 그러면 파월 의장은 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듣지 않겠다 싶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팔랑기야. 왜 오늘 안 샀나 싶네. 그러면 뭐 물론 중간에 월요일이 있잖아요. 월요일. 뭐 중간에 뭐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주식이 한번 뭐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12월 랠리 있죠. 1월달에 잠깐 연초 랠리 있죠. 그러다가 지표 안 좋으네 하면 잠깐 출렁하다가 파월이 좋은 얘기 해주네. 금리 내리는가 보네. 그러면 결국 좋아지겠네. 그럼 매수. 이런 식으로 뭐 내년도 뭐 다만 저희가 내년도의 수익률은 뭐 아주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을 걸로 보지만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대선인데 돈 좀 풀어야죠. 한국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대중들이 주목하는 사람 네. 자들도 다 알 텐데 바깥 애들이 네. 오늘 문홍철 팀장이 연합인포맥스에 네. 인포맥스 라이브 파월이 보고 있진 않겠지. 했어. 이걸 갖다가 영어 자막을 달아. 아니면 보고서 그중에 볼 수도 애들이 있죠. 또 뭐 한국어를 네. 공부했을 수도 있어. 갑자기 CIA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순간 월요일 날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올 한 해 네. 세상 망한다 쪽에 네. 세상 좀 빠그라진다 힘들다 쪽에 베팅했다. 네. 금리 오른다. 네. 달러 강해진다. 네. 주식 빠진다. 네. 쪽에 베팅했다가 네. 1차 손절 과정을 아이 자식들 쫄보들 그 정도에 쫄아 하면서 버티고 있던 애들 했던 사람들이 오늘 11월 17일자 문파트장 방송 보는 순간 월요일 날 다 정리해 이래 되겠네. 커피츄레이션 항복. 아유, 그게 이제 일단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는 일단 12월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초는 한번 다시 가서 첫째 주, 연 첫째 주의 실적을 한번 보시죠. 전 첫째 주를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사실 중간중간 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막 들어오신 시청자분들도 네. 있을 수 세 줄로야. 있으니까. 네, 세 줄로. 네, 그리고 또 쇼트 만들기도 체크. 좋으니까. 네, 저희 핵심 일단 계획 정리. 12월 연말 연초 대응 전략. 네, 네. 12월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좋을 것 같다.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 내년 초에 지표가 조금 흔들리면서 연준이 완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때 전략은 그때 가서 보자. 일단 12월까지는 11, 12는 거의 무지성하면 좀 그렇고 약간 지성 매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성 매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신장님께서. 네, 지성 매수. 지성 매수 정도. 예. 해주시기 바라고. 패턴 따라간다. 패턴 따라간다. 그리고 혹시 11월 그러니까 할로윈 직후에 못 사셨으면 네. 그냥 지금이라도 12월 되기 전에 이건요, 팀장님. 예. 그 할로윈 지나서 난 샀다. 전 예. 샀어요, 가만히 팀장님. 있으세요. 그런데 예.
제가 돈이 조금 넉넉히 남았어요. 그럼 또 사야지. 아, 그럼 또 11월에 사야죠. 11월 넘어가기 전에. 아,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고 네, 조금 남았다 그럼 더 가만히 사고. 지금 12월 넘어가면 12월에 랠리가 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넘어가면이라는 말씀은 12월 1일부터? 아니면 아니죠. 1월부터? 12월 전부터. 아, 2월 전에 다 끝내놔야죠. 아, 2월 전에 다 정리를 해라. 사고 이런 부분은. 사고 팔고. 1월 전에 내년 1월에 네. 그냥 일단 갖고 가다가 제가 12월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곧 또 나오시니까요. 우리가 전략을 그러네요. 네. 저도 제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유아 신뢰예요.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